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6일 최병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와 쌍방울 대북 사업 이 관련을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계속 부인하고 있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부수라고 아시아태평양협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는 건데 이화영이 북한에 편지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편지의 맥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죠. 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원순 서울시장, 그 다음에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렇게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빠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때 이제 아마 북한과의 접촉에 박차를 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바로 10월에 방북을 합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방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황해도를 찾아가서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해 중에 2018년 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한다. 당시 기사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이 스마트팜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경기도의회가 남북협력기금을 쓰지 못하게 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못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바로 다음 달이죠. 11월에 중국 선양에서 김성애 조선아태평화의 실장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성애 입장에서는 아니 스마트팜 사업이 지원해 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갖고 막 화를 내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김성태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김성태, 김성애 이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로서는 약속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때 따라가지 않았고 근데 김성태, 김성애가 찍은 사진을 김성태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한테 보냈고 방용철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보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걸 보고 자기는 김성애 앞에서 제대로 지금 약속을 못 지켜서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 김성태 회장이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웃고 뭐 이러니까 대박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거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죠. 근데 김성애가 화내는 이유는 경기도 기금으로 스마트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거죠. 이게 11월입니다. 2018년 11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화영이 그 얘기를 김성태로부터 전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김성애한테. 그러면서 거기에 경기도 쌀 10만 톤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친필 편지를 쓰죠. 이거를 또 북한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안부수 아태야 회장입니다. 이걸 안부수 회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죠. 이만저만한 사유로 자기가 이화영의 친서를 들고 북한에 가서 전달을 했노라. 그리고 나서 12월에 다시 또 안부수, 김성태, 김성애 북한에 이렇게 만납니다. 12월 말에. 그랬더니 김성애가 이화영 편지를 보고 나서 잘 안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계속 뭐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으니까 김성태 회장이 그럼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쌀 10만 톤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뭐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액수가 훨씬 큰데 쌀 10만 톤 그거 줘보니 뭐하냐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가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쌀 10만 톤
이화영의 친서,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 이거지. 자, 첫 번째, 경기도 쌀 10만 톤을 북한에 준다. 이게 평화부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요?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했을 것이다. 구두로 했든 문서로 했든 어떤 형식으로든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약속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건 아마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를 도지사 승인 없이 부지사가 가서 덜컥 북한과 합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쌀 10만 톤 지원, 이 모두가 도지사의 결재가 있었을 것이다. 도지사 모르게 할 수 없다. 이거는 곧 쌍방울의 대북사업 나중에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이 도지사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왜 이런 일들을 전부 본인이 아니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이름으로 했을까? 이건 나중에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집행했지만 명목상으로는 이화영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이 북한과 접촉하고 이화영이 쌍방울과 접촉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재명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을 하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진짜 최종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몰리면 나중에는 이제 이화영을 누군지 모르다고 이렇게 할 판입니다. 그런 그림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려놓았던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성남시장 때도 워낙 많았으니까 늘 이런 식으로 자기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을 다 처리하도록 했지만 실제 결정은 전부 본인이 하는 것. 이게 이재명 스타일 아닌가. 워낙 이제 이런 식의 불법에 능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일은 남을 시키고 자기는 조종만 하는 걸로. 이 대북 사업에서도 바로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안부수 회장이 검찰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죠. 아까 제가 2018년 9월에 남북정상회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행원으로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수행원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의도적으로 빼버린 겁니다. 빠졌죠. 그러니까 북한과 열심히 뛰어서 접촉을 한 게 10월. 그 다음에 11월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직접 가진 않았지만 왜 안 가냐면 그때는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약속을 못 지키니까 김성태 회장을 대신 보내서 끊임없이 김성애 실장과 접촉을 하고 12월에도 그렇게 접촉을 하고 친서를 보내고 그렇게 돼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2019년 그 다음에죠. 다음에 1월에 김성태, 김성애 만나서 이제 그때 그러면 500만 달러 이걸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가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자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참석을 했죠. 그래서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부수, 김성태, 송명철 이거는 이제 그 아태평화의 이 사람도 실장 그 다음에 이화영 이렇게 네 사람이 찍은 사진 뭐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화해가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기쁜 나머지 이 스마트팜 사업비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내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날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하죠. 그 재판이 뭐 7시쯤에 끝났다고 하는데 저녁 7시쯤에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그때 이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하도록 해주고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검찰이 수사한 결과입니다. 똑 떨어지죠. 2018년 9월부터 어찌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매우 숨가쁘게 달려온 스마트팜 북한 지원 이 문제가
약속했다가 깨지고 북한이 화내고 이화영 부지사가 친서로 달래고 김성태가 대신 내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경기도로 보면 해피엔딩이 된 거죠. 이렇게 끝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이화영의 친서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화영이 친서에서 약속한 대로 쌀 10만 톤 이거는 전후 상황을 쭉 보면 북한에 전달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이 즈음에 없었거든요. 뭐 경기도 쌀이든 뭐 정부 쌀이든 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성사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걸 왜 성사 안 됐을까? 결국 나중에 협의하다가 뭐 쌀 지원 이런 거로 뭐 협의하다가 그러니까 친서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다가 결국은 500만 달러로 퉁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가는데 무슨 뭐 쌀 지원 같은 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화영의 친서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흐름과 딱 맞아떨어지고 이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그 결재권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고 그렇게 되니까 경기도와 쌍방울그룹 간의 이 대북 송금 또는 대북 사업에 관한 협조 관계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경기도가 그 쌍방울이 대납을 했는데 그 와중에 북한 측이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화영의 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화영의 친서라는 것이 전후 맥락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고리가 되고 그거는 결국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함께 손을 잡고 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는 자 대북 사업은 쌍방울그룹 본인들의 사업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주장이 과연 검찰에서 얼마나 먹힐 것인가. 뭐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지금 뭐 검찰은 대부분 수사를 끝내놓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튼 그거는 나중에 법정에 가도 전혀 인정받지 못할 내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화영의 친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